제가 360도 카메라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카메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렌즈를 큰 렌즈와 작은 렌즈들을 각도별로 찍는 이런 걸 말씀을 드렸어요. CCTV도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도 360도로 동시에 앞뒤로 촬영할 수 있게 카메라를 뒤쪽 부분에 달아놓거나 렌즈를 이렇게 제 방식대로 큰 렌즈와 작은 렌즈들을 만들어서 각도별로 찍은 그런 렌즈 만드시면 제 기술 고정화 되겠습니다. 카메라는 다 그렇게 되고 원하는 대로 그 큰 렌즈만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각도별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찍어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켜도 되고요. 콘 감식 카메라 같은 데에서도 영상 그 어떤 하늘의 영공을 감시한다고 가로 세로로 180도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웃 카메라로 각도별로 담당해서 찍고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에서 한번 방송국에 10번 카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시키거나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공 감시 장비 만드시면 저희 기술 보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이상징후가 있으면 평상시의 어떤 상황과 이상징후로 구분해서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경고음을 보고 울리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고음이나 비상벨 이렇게 반짝반짝 빨갛게 해가지고 그쪽을 볼 수 있게 만든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공공 어떤 그 CCTV 이렇게 어떤 방범 CCTV나 그런 데서도 사운드든지 이런 장르들을 특정한 상황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 게 바보 아닙니까? 그래서 특정한 볼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몇 사람에서 그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모든 24시간 화면을 다 볼 수 있다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자동으로 컴퓨터가 걸러내어줘서 그 부분만을 비상경고 등이 들어와서 주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방식이 공공에서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얘기만 하면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YTN에서도 제 기술이 쭈루루 제가 아니면 발견을 못하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창문 만들어도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이 그대로 보도가 되지를 않나.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 다음에 어떤 카이스트 과학, 그 다음에 보건공대라든지 과학기술원, 과학기술협회, 지적재산권협회, 그 다음에 서울시, 행정, 그 다음에 행안부, 노동부, 라든지 기타의 어떤 정부 부처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아니죠. 광고를 냈죠. 그 다음에 하나 방산기업이죠. 하나그룹하고 하나그룹하고 기타 다른 데서도 낸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LG그룹하고 현대규래차 기타 다른 기업들이 냈었고요. 오스트리아 관광청 같은 데도 냈었고, 주한미 대사관 미군 활동을 보도하면서 계속해서 냈었습니다. 경찰청도 냈었습니다. 오랫동안 냈었죠, 광고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페이스북 유튜브 주소가 있고요. 여기다가도 관련된 기술을 동영상과 문자로서 다 남겼습니다. 글로서. 거기서 아마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만 하면 나와요. 여기다가 콘센트에다가 누전 스위치 달자는 안도 그것도 콧바로 한 곳에 딱 제품이 깔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콘센트 안에 부품인데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전체를 두껍게 처리하면 좋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그래서 약간 구리줄을 두껍게 이렇게 줘서, 이런 최근에도 5개가 했거든요. 두껍게 주는 방향으로 플러그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고장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너무 얇은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꽂을 수 있게. 이게 다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죠? 그리고 이거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꽂으면 되니까. 이렇게 꽂으면 되니까. 이거는 옆에 닿지도 않거든. 이게 이 부분 닿지도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제가 보기엔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물 들어갈까봐 항상 불안하거든. 그래서 밑면을 좀 넓게 처리해서 옆으로 꽂을 수 있게끔 한 콘센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열이 축적되겠죠. 열이 축적돼서 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딱 들어갈 수 있게 구멍만 낚아가지고 찌르면 오히려 물도 잘 안 들어가고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죠. 남의 기술 도덕질에서 하시면 물통 여기다가 물통을 장착하자는 랬더니 NS 홈쇼핑과 현대모바일에서도 곧바로 제품화되어 나와. 미국 브랜드가 니모하고 한국 브랜드 회사 그래서 물통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딱 나오고 말이죠. 이게 참 문제가 큰 것 같아요. 세척제성법까지도 있는데 만약에 만에 하나 그렇죠. 공무원이 누가 됐든 간에 이것을 남의 기술을 이렇게 도용하라고 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건데 공적으로 지시한다면 그것도 더 범죄가 되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 같은 건 안 하고요. 안 돼요. 개인으로서. 그래서 사신 분들이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일으킬 거라고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이렇게 해결은 그쪽에서 사신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십시오. 그 다음에 자금 만드는 연락하지 마세요. 네. 사기치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 그 다음에 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기술을 언급하느라고 지금 엉뚱한 뜻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다음에 그 레이더를 제가 360도 카메라도 360도 카메라를 말씀했죠. 그래서 카메라 로봇이나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어떤 차량 이런 게 있을 때도 360도로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 큰 렌즈 있고 작은 렌즈 동시에 각도를 360도를 촬영을 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차량이나 자율주행 로봇에 360도 카메라 다시면 제 기술 보조입니다. 뭐 뒤에서 들어오는 건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군용 차량 같은데 군용 무기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단점이겠죠. 또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카메라를 달아서 이 부분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상 무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비행체 같은 데서는 이 부분과 아랫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이 부분과 아랫부분을 동시에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카메라를 달아서 이렇게 전면부하고 뒷면부 위는 봐야 돼요. 하늘의 카메라에서 하나의 카메라에서 어떻게 대지면 밑에 부분은 또 다른 카메라를 만들어서 밑에 부분을 촬영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군용 카메라가 정점 어떤 전투기라든지 비행체 또는 드론에 장착되는 것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하거나 각각의 화면을 각도별로 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도 이제 지상 레이더 같은 데도 360도 각도별로 전기만 공급하면 되거든요. 각도별로 해서 360도를 커버할 수 있는 지상 레이더, 공중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탱크다 그러면 360도 커버가 당연하겠죠. 위에까지 해서 전파 방식으로 해서 탐지하고 위에 공중 자산, 그러니까 비행체가 공격하지 않는 이것들도 볼 수 있도록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그쪽으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레이더가 아니더라도 기타의 전파를 쏘는 방식에서 뭐 자율주행 로봇에도 이 360도를 커버해서 위에까지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360도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비싼 버전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360도를 동시에 이렇게 미약한 전파를 쏴서 탐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것 그렇게 방식은 이제 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각도별로 쏴야 되겠죠. 자율주행 로봇에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차량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점점 이게 컴퓨터화 되는데 이런 그 360도 카메라를 달거나 360도 어떤 레이더나 전파를 쏘는 시스템, 기타 뭐 레이더가 아니더라도 기타 다른 전파를 쏘는
그것이 그냥 일반 적외선이 됐든 적외선도 돼요. 그다음에 뭐 레이저가 됐든 라이더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라이더 방식, 그다음에 기타 뭐 어떤 전파를 쏘든 간에 전파를 쏘는 방식에 있어서 360도를 쏴가지고 꼭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용 무기는 위에까지 이렇게 위에까지 다 봐야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교술 고정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화면으로 통합을 시켜줘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시키지 맙시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 PC 같은 데서나 어떤 PC 케이스에 어떤 메인보드 장착할 때, 그래픽 보드 장착할 때, 또는 어떤 파워 서플라이 부분에서 전류가 누전이 거기서 이제 생기는 거겠죠. 누전은 그것이 이제 금속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메인보드 밑바닥이나 이렇게 메인보드나 이렇게 어떤 그래픽 보드 같은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장 사운드가 잡음이 생기거든요. 당시 수시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제품 저하의 발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니까 발열이 생기죠. 그 부분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메인보드나 그래픽보드 밑에 절연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에서 외부로 전류가 금속을 타고 흐르지 못하도록 거기다 절연 구조를 금속을 타고 외부 케이스로 흐르지 못한 절연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해서 열이 그 안에 축적돼도 좋지 않습니다. 하드 디스크 같은 데도 절연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필요한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체 PC에 절연 구조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보안이 돼야 되겠죠. 금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도 과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과전류가 흐르면 운영체제 기판에 전류를 차단시키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있다가도 역시 금속으로 되어 있다면 금속 부품으로부터 운영체제 기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 구조를 갖춘다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스마트폰 기판도 그렇죠. 절연 구조를 가져서 운영체제 기판이나 어떤 그래픽보다 다른 부품들에 있어서 전류가 흘러서 그 부분을 발열을 생기게 한다든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고요.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PC 안을 절연 구조를 갖게, PC가 아니라 스마트폰 안을 절연 구조를 갖게 하신 것은 제 기술입니다. 기타의 모든 A사 레이더, 그다음 모든 군용, 모든 그 기판 설치해 가지고 그 기판 부분에 절연 구조를 가져서 과전류로부터 또는 미세 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기판과 운영체제에 과전류를 차단시키고 필요한 전기값, 전압값 외에 불필요하게 그런 것은 저는 자동 차단되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러면 누전 스위치 다른 거나 마찬가지겠죠. 수시로 꺼지면 안 되겠죠. 조금만 미세한 조절해도 수시로 꺼지면 안 되나, 거기다가 차단시키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좀 문제가 있죠. 발열도 그렇고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누적되면 이렇게 해서 과전류를 탐지하거나 미세 전류를 탐지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 차단시키거나 이렇게 기술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기타 모든 기판, 운영체제, 메인보드, 그렇게 컴퓨터력이나 그래픽보드 이런 것들 기타 다른 중요한 부품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PC의 어떤 그 메인보드나 그래픽보드 중요한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배터리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죠. 하드 디스크도 포함하면 전기가 갑작스럽게 나가거나 했을 때 이 배터리를 통해서 전원을 전기의 전기값, 전압의 값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배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는 엄청 용량이 클 필요는 없고요. PC 전원이 갑자기 나가게 될 때, 한정 같은 데 공급이 안 될 때, 전기회사에서 공급이 안 될 때 이게 전기 하드디스크 충격받아서 이렇게 항상 저는 그렇죠. 그 백업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누적이 되나 봐요. 그게 누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갑작스럽게 나갈 때가 많아요. 특히 외국에는 전기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PC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죠. 운영체제 부분, 기판 부분에 따로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나 로봇,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거기다 더 나가서 구동을 위해서 전기 자동차, 구동, 이렇게 전기 자동차 이렇게 주요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를 차단 조치를 하고 비상 배터리를 움직이시는데, 비상 배터리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로봇에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 부분에도 필요하고, 비행체 같은 건 곧바로 추락이니까 전기로 움직이는 어떤 드론, 전기로 움직이는 비행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운영체제를 기판 부분에 배터리를 따로 탑재를 한다. 그래서 과전류를 차단시키거나 절연 구조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요 부품도, 기타 다른 주요 부품도 그런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설계 부분이죠. 설계의 차이를 제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운영체제에 있어서 따로 냉각 장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비행체다 그러면 비상 전원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발전 방식으로도 됩니다. 속도가 늦죠. 그래서 비상 배터리로 과전류가 흐르면 일단 즉시 차단 조치. 과전류라는 것은 고장을 의미하는 건데 무시하고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운영체제 기판이. 그러면 다른 비상 배터리를 사용해 갖고 구동을 위해서, 운영체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구동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는 드론 같은 게 곧바로 추락이잖아요. 그래서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즉시 그것을 구동하고, 주요 배터리는 차단시키는 식으로 해서 비상 착륙을 위한 것,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로봇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하고요. 주요 운영 기판,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게 되겠죠. 전기로 움직인다면 전기 자동차 같은. 그래서 운영체제 기판 부분을 따로 배터리를 만들어주는 것, 절연 조치를 취하고 과전류를 차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 또는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구동에 있어서 필요한 비상 배터리가 따로 있다면 그것도 고급 사양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게 설계하세요. 비상 배터리가 있어서 스마트폰이 그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운영체제 기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있어서 일정한 전기값을 항상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에서 격벽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 시동 배터리까지도 격벽 처리를 해서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온도의 외부의 어떤 온도의 변화, 겨울철, 여름철 이렇게 온도의 변화, 이런 부분을 보호하고, 내부를 일정 값을 냉난방을 통해서 더우면 이게 과열됐으면 냉기 많이 달렸을 때 있잖아요. 또는 여름 같은 때, 또는 추울 때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또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출력이 저하되는 그런 부분이 전해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전해질 용액 때문에 아마 그 값이 일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난방, 그렇죠. 이렇게 약간 더 난방을 통해서 난방을 좀 뜨거운 약간 더운 공기를 보내서 배터리를 활성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YTN에서 그 어떤 기업자가 그걸 보도를 하시더니 그거를 이제 격벽 처리와 온도 냉난방을 하되, 그 전에는 전기차 업체에서 그런 게 없었어요. 현대기아차에서 발표를 하시더라고. 삼성페이 같은 데서도 제가 이렇게 드론 예를 들어 군사 무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종을 할 때 대수가 몇백 되면 몇천 되면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 또 적이 이제 움직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서로 파행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가지고 통신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暗号 방식. 드론을 호출하는 이렇게 호출 번호가 수백 대면 호출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전파를 그렇게 사용하자 했더니, 삼성페이에서 전파로 비밀번호를 이렇게 전파로 현관문을 비밀번호로 해갖고 여는 식으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요. 저는 제 기술이라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제 기술을 사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술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거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시동키 만들어서 하듯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 방식으로 시동을
키고 여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창문 개폐도 창문을 열고 닫고도 비밀번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목소리로만 자기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창문을 개폐한다든지 아니면 시동을 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 들어갈 때 목소리로 인식을 하거나 또 이렇게 암구어 방식으로 열려라 참깨, 오늘은 들깨, 내일은 이런 식으로 참깨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가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로 출입할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지문을 분석하듯이 목소리를 분석하겠죠. 이제 비싼 거는 그렇지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암구어 방식으로 해서 싸게 군부대 같은 데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현관문 출입에 있어서 현관문 번호키 같은 거 번호키 있잖아요. 현관문 번호키 같은 것도 목소리로 인식해서 그날 자기가 안무를 대야지 출입할 수 있는 방식. 자기 외에는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중요한 현금이 있거나 이제 중요한 어떤 기증품들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 사람 출입을 자기는 원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는 거기다 키 방식으로 같이 동원해 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저기가 있을 때는 번호키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외출을 아주 장기적으로 외출할 때는 회사 간다 그러는데 잠고 나가서 번호키 눌러도 못 열도 그렇게 그 다음에 안에서 어떤 그 번호키로 안에서 이렇게 키로서 딱 잠가놓고 밖에서 이렇게 킥킥 눌러도 안 되도록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단추를 눌러가지고 현관문 아무리 비밀번호 쳐도 못 들어오도록 내가 안에서 자고 있을 때는 무방비 상태인데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방식을 두시면 저희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까먹었네. 기술을 자꾸 제 거를 언급하려고 일부러 하다 보니까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360도 카메라, 그다음에 360도 어떤 이런 레이더, 라이다가 될 수도 있죠. 자율주행 차량 같은 거는 로봇에도 그렇고 360도로 해가지고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만드시면 하나의 큰 카메라 렌즈 안에 작은 카메라 각도별로 여러 개의 렌즈를 달아서 이렇게 안 움직여도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있게 360도까지도 가능하고 180도도 가능. 그래서 좀 싸게는 그냥 암 전면만 보면 되니까 180도. PC 카메라도 PC도 카메라도 앞뒤를 동시에 찍을 수 있게 만들거나 렌즈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이게 하나의 큰 렌즈 있고 작은 렌즈들이 각도별로 찍을 수 있게 어떤 스마트폰 렌즈를 만드시면 카메라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TV에도 그것이 장착될 수 있어요. 180도 정도는 커버해야 되지 않겠어요? 뒤는 벽이니까 찍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만약에 뒤도 할 수 있어요. 뒤도 이제 찍을 수 있게 TV를 개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방식입니다. 레이더나 라이다 방식이든 어떤 전파를 쏘는 방식을 360도로 쏘거나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죠. 앞으로 이제 디지털 영상화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 같은 데서도 레이더를 영상 레이더를 출시하셨더라고요. 제 기술인데 하나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 내셨죠. 디지털 A사 레이더 방식이 어떤 큰 레이더 소자면 이 길을 못해요. 정상 디지털 영상화 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대중소 자잘한 레이더 소자를 많이 둠으로써 디지털 영상화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에서 영상 레이더를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 제 기술인 것 같거든요. 하나도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원도 뭐 경찰청도 다 광고를 냈는데 뭐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정보기관들이 전부 다 집중해서 광고를 내는 경우가 드문데, 그렇죠? 지적재산권 협회도 광고를 내셨고, 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은 뭐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광고를 다 내고, 주요 기업들은 다 광고를 다 많이 냈었어요. 주한미군 대사, 주한미 대사관도 광고를.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레이더 소자 방식이 대중소 서로 목적별로 해서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서 그 어떤 그 주요 탐지를 한데 공격을 할 때는 같이 협동해서 팀별로 해가지고 레이더 소자를 묶어서 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틀림없습니다. 하나에서 하시든 다른 데서 하든 기존의 레이더 소자에는 그렇죠, 똑같았죠, 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차별화되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를 팀별로 묶어서 그 레이더를 쏜다는 거죠. 어떤 탐지나 공격 이런 부분에는, 그런 작은 레이더 소자가 필요한 부분은 디지털 영상화 때문입니다. 디지털 영상으로서 작은 전파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많아야 되고 보다 정확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더 소자의 방식이 아주 작게 디지털 소자, 레이더 소자를 아주 작은 구조들을 대중소, 틀린 사이즈를 틀린 걸 만들어 놓는 기술, 이걸 쓰셨으면 제가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의 기술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TV 화소수 표현할 때도 화소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정밀하게 화면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TV 안이라든지 어떤 그 EUV 장치를 빛을 증폭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조명을 사용한다면 그 안을 대중소 램프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빛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 서로 이렇게 융합이 돼서 훨씬 더 밝아집니다. TV 안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